비타민을 분류해보면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용성 비타민하고요, 수용성 비타민으로 나뉩니다. 지용성 비타민은 비타민 A, D, E, K고요. 수용성 비타민은 B하고 C입니다. 지용성이란 건 몸에 들어가서 지용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에 잘 녹지 않고요. 몸에 들어가서 축적도 됩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먹어도 문제가 생기고요. 너무 없어도 문제가 되고. 비타민 B군 같은 경우는 수용성이기 때문에 대부분 들어가면 녹아서 다 많이 먹어도 다 그냥 오줌으로 나가거나 합니다. 비타민 A군 같은 경우는요, 특히 시각에 관여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상피세포, 세포의 활력에도 관계가 있고요. 그래서 근데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비타민 A가 부족해서 어렸을 때 배우셨잖아요. A가 모자라면 뭐를 해야 된다고요? 야맹증에 걸리는데, 그래서 비타민 A가 모자라면 아까도 말한 간을 많이 먹으라고 했어요. 간에 비타민 A가 많이 축적된다는 얘기입니다. 비타민 A를 갖고 있는 것 중에 우리 기술하고 관계된 게 있죠. 특히 한우살에 많이 있잖아요. 어디 있죠? 큰 소 구간에 비타민 A 조절 기술이 들어가 있잖아요. 비타민 A를 원료적으로 조절을 해서 적게 먹여서 일으키는 게 뭐죠? 지방세포를 분화시켜가지고 많이 만들어내는 역할이 비타민 A가 모자람이 일어나는 겁니다. 거꾸로 얘기하면요, 운동을 하시거나 살을 빼고 싶으신 분, 지방을 많이 없애고 싶은 분들은 비타민 A를 일정량 이상 드셔주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는 얘기겠죠. 비타민 D는 실제로는 햇볕을 잘 보면요 많이 생성됩니다. 특히 칼슘하고 인의 대사에 관계합니다. 칼슘 인대사 뭐에 관계되어 있죠? 우리가 예전에 신경작용하고 관계 있을 것 같죠. 그리고 뼈를 만드는 데도 작용하겠죠. 비타민 D가 모자라면요 뼈가 생기는 게 무슨 병이죠? 골다공증에 걸리고. 그래서 미국이나 외국 애들, 특히 백인 애들이 왜 나가서 일광욕을 막 하려고 할까요? 비타민 D는 피부를 통해서 햇볕을 받아서 생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소도 마찬가지예요. 거꾸로 뒤집어서 생각해 보시면 비타민 D가 잘 생성되는 방법을 아닌, 우리가 요새 선크림이나 이런 걸 많이 하면 비타민 D가 모자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비타민 D를 이건 또 면역하고도 관계있거든요. D를 직접적으로 좀 섭취하시는 게 훨씬 몸에 좋습니다. 면역력도 올라가고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제 또 오바마 대통령이요 너무 갑자기 폭삭 늙었잖아요. 예전에 막 폭삭 늙어 갈 때 보면 비타민 D를 많이 섭취를 못 해가지고 결국은 의사 선생님이 혈액내에서 확인해가지고 비타민 D를 섭취하는 그런 권장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비타민 E는 항산화제입니다. 항산화제. 100% 아까 토코페롤이고요. 우리 몸에서 산화작용을 겪게 해준다. 이걸 많이 먹으면 못해요. 노화가 천천히 오고 생산성이 올라가겠죠. 특히 번식 같은 경우에도 훨씬 잘 되는 게 비타민 E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나 비타민 A, D, E가 들어가 있는 복합제를 우리가 잘 쓰죠. 왜 쓸까요? 번식이 안 될 때 비타민 A, D, E가 들어가 있는 복합제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비타민 K는 혈액 응고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세를 하고 지혈할 때 비타민 K를 넣잖아요. 비타민 K 주사를 넣죠. 혈액 응고 효과가 있고요. 수용성 비타민 B하고 C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많이 먹어도요 크게 부작용은 없어요. 대신 모자라면 큰일 납니다. 특히 비타민 B도요 산업화 시대에 밝혀졌습니다. 아픈 얘기지만 서구 열강들이 특히 우리 동남아시아나 이런 데를 점령했잖아요. 그때 산업화 시대로 가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쌀 도정을 자동화하는 기술이 늘어납니다. 지금도 저희가 방앗간에서 이렇게 도정해가지고 먹잖아요. 그 전까지는 그냥 현미를 먹었는데 도정 기술이 자꾸 하면서 대량 생산하다 보니까 쌀이 너무 많이 깎여나간 거예요. 근데 식민지를 하면서 얘네가 배급을 하고 거예요. 식민지 하는 사람들 배급해가지고 도정된 쌀을 주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예전에 현미를 먹다 이 쌀을 먹으니까 비타민 B 부족 현상으로 부르병인가 각기병인가 해가 걸려서 많이 죽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밝혀진 게 비타민 B입니다. 그래서 현미를 먹으면 오히려 비타민 B가 풍부하게 저희가 먹는 그런 효과가 있다. 그런 거는 이제 상식적으로 알고 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대사작용에 있어서 조효소로 쓰이기 때문에 비타민 B하고 C가 엄청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낙농사료에는 비타민은 어떤 게 있을까요? 대부분 미생물에 의해서 합성됩니다. 네, 비타민 B군과 K군이 특히 반축에서 많이 합성이 돼요. 그러나 비유초기운이나 고능력우 같은 경우는 보충이 필요합니다. 에너지 대사를 위한 나이아신 같은 경우. 비유초기의 나이아신 같은 경우는 에너지 음균형 시 되게 효과적입니다. 나이아신 자체로서 에너지화 돼가지고 바로 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바이오틴 같은 경우는 발톱 질병에 아주 효과적입니다. 비타민 B6, 그 다음에 폴릭 애시드는 유생산 증가만 유당맥 증가합니다. 낙농에서도 이렇게 중요한데 사람한테는 안 중요할까요? 근데 특히 여러분들 여름철에는요, 우리 여름철 가장 배합비에 많이 들어가는 게 나이아신하고 폴릭 애시드가 많이 들어가요. 왜일까요? 유생산성도 증가시키면서 에너지 대사를 원활하게 하면서 잘 버티게 하기로 하고요. 한 가지 더, 폴릭 애시드를 꼭 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성분들이 좀 드십니다. 언제요? 임신 전에. 네, 임신을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유생산 및 유단백이 증가하는 이런 폴릭 애시드를 왜 먹을까요? 튼튼한 난자를 만들기 위해서 폴릭 애시드를 먹습니다. 이 엽산이라는 걸 드셔요.